안녕하세요, 김민건 변호사입니다. 작년에 제가 사기죄 고소 시 주의해야 하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사기죄 고소 관련해서 문의를 주시는데요. 영상에서 기망행위의 증명이 중요하다, 고소인이 사건의 방향을 주도해야 한다, 고소를 시작하기 전에 녹취 등의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나름대로 쉽게 설명드리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고소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자신이 작성한 고소장이 잘 작성된 것인지 걱정도 되고, 경찰 고소인 조사에서 조사를 잘 받은 것인지도 걱정이 되시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고소 피해액이 1억 원이 넘을 경우에는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5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도 변호사를 쓰시는 것이 맞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2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사이의 금액 정도를 사기당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비를 생각했을 때 선뜻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꼭 좋다, 이렇게 권유해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사기 피해자분들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사기 고소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고소장 검토 및 고소인 조사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각자가 겪는 상황이 모두 다르다 보니까 결국은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받으실 필요는 있기는 하거든요. 고소장이란 고소사실을 기재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를 말하죠. 담당 수사관은 고소장을 통해서 사건을 파악하고 고소인 조사와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기 때문에 고소사건에 있어서 고소장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고소사실은 담백하게 구성을 하면서도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무엇이고 그 기망행위에 의해서 내 처분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간혹 가다가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내가 속았다,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다, 억울하다, 이런 식의 기재가 줄을 이루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수사관이 고소장을 읽는 순간부터 그 사건은 불송치 결정으로 가닥을 잡고 사건을 진행할 위험이 생기게 됩니다. 담당 수사관 입장에서는 고소인을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열심히 보충조사까지 실시해 가면서 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올렸는데, 검사가 범죄 사실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완 수사를 여러 번 내리게 되면요, 그런 일을 겪다 보면 수사관 입장에서는 일은 일대로 했는데 결국 안 될 사건은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제 결국은 될 것 같은 사건과 안 될 것 같은 사건을 시작부터 다르게 취급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소장은 담당 수사관으로 하여금 이 사건이 될 사건이다 라는 인식을 심어주면서도 수사관이 수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수사관이 어떤 진술을 받아내고 어떤 자료를 확보하면 곧바로 기소가 가능할 정도로 사건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가이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소장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 고소장 작성은 아무래도 당사자 본인이나 법무사, 사무장 등이 쓰는 것보다는 이 성공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쓰는 것이 가장 좋고, 현실적으로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기가 어려운 경우라면 저희 이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변호사로부터 고소장 내용에 대해 구성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어떤 항목이 추가되고 어떤 항목이 빠지는 것이 좋을지, 뉘앙스를 어떤 식으로 바꿀 것인지 등을 검토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고소인 조사는 왜 중요할까요? 수사관은 고소인 조사를 통해 고소장에는 미처 담겨있지 않은 여러가지 기본 사실들을 확인하고 고소 취지를 명확하게 하면서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의 관계를 그려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사관은 조사를 진행하며 본능적으로 이건 사기다, 이건 사기는 아니겠는데, 이렇게 사건을 분류하게 됩니다. 이 고소장을 아주 잘 썼다고 하더라도 고소인 조사를 통해서 고소 내용이 실제 진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거나 고소인 진술 자체가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이 된다면 내가 고소한 사건이 기소라는 성공점을 찾아서 나아가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법인에서는 고소인분의 고소장을 바탕으로 실제 경찰이 고소인 조사를 하는 것처럼 고소인 조사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서비스를 하시게 되면 고소인분이 조사를 받을 때 진술을 기록하고 고소인분의 진술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도 분석해 드리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답변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조언해 드리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고소인분 입장에서는 처음 경찰서 가기 전에 느껴야 하는
대한 그런 긴장감도 덜어질 수 있고 자신이 고소하는 이 고소 사건이 실패할 위험도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사기 피해로 인해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일 텐데요. 안타깝게도 현재 저희 제도는 수사기관이 알아서 범죄 행위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유죄로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내가 내 피해를 피해로 인정받고 상대방을 기소시켜서 내가 입은 피해액을 합의금으로 받아내기 위해서는 내가 내 고소사건이 기소까지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이 사기꾼, 가해자들한테 사과와 함께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도 최대한 많은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니까 사기 고소 관련해서 걱정이 있거나 성공 확률을 높이고 싶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저한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